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3월 5주차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날짜는 4월 1일인데요. 3월 29일 기준으로 그 일주 전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로는요.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0.24%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0.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한 상태인데요. 수도권은 0.29에서 0.28로 소폭 하락했고 서울도 0.06에서 0.05%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종은요 0.19에서 0.17%로 역시 소폭 하락했고요. 지금 가장 핫한 곳은 인천이죠. 인천은 0.48% 상승한 것으로 지난주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이 경기입니다. 경기는 0.36% 상승으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 대전이 0.31% 상승으로 대전의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충청북도까지도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북은 0.24, 충남이 0.25. 그래서 세종을 중간에 두고 이 주변, 서울을 중간에 두고 주변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매매가를 보이는 지역 주변들이 열심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대전의 경우 0.31% 상승했는데요. 서구가 0.35%로 주거 환경이 양호한 둔산동, 월평동 및 관저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중구 0.32%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오류동, 태평동 위주로 상승했고 대덕구 0.30%는 세종 접근성 양호한 석봉동 및 개발사업 호재에 영향이 있는 신대동 등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행복도시 지역 위주로 매수세 위축 보이는 가운데 지금 거래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치원읍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투기 과열 지구라던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들이 지금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 전세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전세가로 대출 조금 받아서 내가 조금 멀더라도 한 1, 20분 출퇴근에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매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겠다 해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변 중소형 단지나 저렴한 단지들이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창 많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브 부동산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세종 주변에 그런 도시가 어딘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은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이 0.11로 그대로 상승폭 유지됐고요. 서울은 0.04%에서 0.03%, 세종은 0.11%에서 0.06%로 세종시의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전은 0.33%로 대전에는 여전히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충남이 0.23%, 충북은 0.15%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현재 대전과 인천의 전세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전세가 대전 0.33% 상승한 가운데 서구 0.42%는 주거 및 교육 환경 양호한 둔산동 위주로 상승했고 대덕구 0.30%는 정주 여건 양호한 법동, 송촌동 및 세종 접근 양호한 목상동, 신탄진동 위주로 동구 0.29%는 파남동, 용운동, 용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은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및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 축소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내 고운동과 조치원읍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지금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고운동, 조치원읍 중저가 위주로
전세에는 몰리고 있는 가운데 매매도 조치원읍 같은 중저가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세종시에 전세로 들어올 만한 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이미 뭐 4억 전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세종시에 전세를 들어오느니 그것보다 저렴한 조치원읍이나 공주로 매매로 들어가는 그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주변에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와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서 전세가가 너무 상승한 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주변 도시의 매매로 수요를 돌리고 있다. 뭐 여기 세종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3월 29일 조사 기준일이에요. 서울 아파트 상승률 매매 0.2%, 전세 0.18%로 안정적이고요. 인천은 매매 가격 0.78% 상승률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매매와 전세 상승률이 0.78, 0.47로 높은 상승세이다.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주 0.60% 상승률에서 0.59%로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전 0.19% 상승했고요. 충남 0.48%. 충남이 의외로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충북 0.14%, 세종 0.13%인데 충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아산 쪽 그리고 공주, 계룡 이쪽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자세한 그 수치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세 가격은요. 대전이 0.14% 상승했고 세종이 0.01% 상승했는데 충남은 0.27%, 충북은 0.1% 상승한 것으로 나왔네요.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서울 77.3에서 77.3인데 지난주보다 약간 낮아졌고요. 대전이 92.5로 대전도 이제 100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게 몇 주째 약간 유지가 되네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이 오르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너무 올라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전 주변 지역까지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뀌기도 했고 또 주변에서 지금 빨리 사지 않으면 이러다가 우리가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도 또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상승률 상위 인천 계양구가 1.42%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계룡 보시면 0.99%로 5위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보면 계룡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1.13%이고요. 그리고 공주가 0.73%로 공주가 전세 가격은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공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꾸준한 매매 가격 상승에 이어서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73%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매매 가격 증감, 이제 증가폭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서울도 보면 색깔이 좀 많이 옅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전 0.19% 상승한 가운데 중구가 0.61%로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대덕구가 0.44% 상승이 좀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 유성구가 0.16%쭉 열심히 오르다가 이번 주 살짝 쉬어가네요. 서구가 0.02%, 동구도 0.02%, 세종시의 경우 0.13% 상승으로 요 이제 최근에는 좀 세종시가 좀 잠잠해졌죠. 경기 쪽도 이제 한참 붉게 올라가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진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충북은요 0.14% 상승한 가운데 청원구가 0.22%, 서원구가 0.28% 상승했고요. 흥덕구는 0.05, 상당구는 0.0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충남 보면 0.48% 상승률이 조금 높은 가운데
천안 동남구가 0.56% 상승, 서북구가 0.31% 상승,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계룡입니다. 0.99% 상승, 계룡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공주가 0.86% 상승, 공주도 최근 3주간 꾸준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아산이 0.84%, 아산은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한 2달, 석 달째 계속해서 상승률 높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대전이 92.5, 100 아래로 내려가면서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조금 더 많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세종은 37.0, 매수자가 거의 지금 없는 매도 물건은 나와 있는데 매수하시려는 분이 아주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충청북도는요 109.2, 매수자가 더 많은 거죠. 매도자보다. 충청남도도 101.5, 여기도 매수가 조금 더 우위인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죠. 여기 기재부 자료입니다. 3월 29일에 발표했네요. 여기 지금 토지 투자 LH에서 시작된 어떤 토지 투자에 대한 그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지책을 만들겠다. 이번 정권은 모든 것을 다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뭐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꾹꾹꾹꾹 여기저기를 다 지금 눌러놓은 거라 이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같은 기조로 모든 것은 투기꾼들 때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이것저것 다 막아놓고 재개발 재건축 뭐 막아놓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게 토지 쪽도 지금 틀어막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잘못은 누가 하고 그 불이익은 또 온 국민이 나눠서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지속적으로 뭐 5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진 배경은 LH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부패 해소 요구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잘못을 누가 했는지 여기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방 대책을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를 하고 공직자 부동산의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했다.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내 재산을 어떻게 뭐 투자를 하든 뭐 내 집을 장만하든 그런 것들까지 무조건 제한하겠다는 뭐 이상한 이런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 부동산은요 부동산 전체 토지 주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한 지역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뭐 기재부나 국토부 LH 등은 전국적인 모든 부동산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 GH 등 그 지방에서 하는 곳들은 그 해당 시도 내에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관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된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다던가 상속이나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이런 경우에만 허락하겠다. 아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지금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참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종시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간 특별공급 제도를 강화하겠다. 사실 이미 이전기간 특별공급 받을 만한 부처들은 다 받았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받고 또 딴 지방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아주 특별공급만 가지고도 다주택자가 되는 이미 그런 것들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한 차례만 부여하겠다. 이런 것도 강화를 해보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 뭐 좋다 이거죠. 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일반인들한테까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시키겠다. 그래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 이거 지금 주택, 아파트에 대한 것과 비슷한 이런 중과세율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20%까지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비사업용 토지라는 건 건물 그냥 나대지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하는 범위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양도세율을 좀 더 높이겠다. 요 얘기고요. 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씩 인상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까지 되는 거예요. 적용도 배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이 지금 개인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로 보시면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2년 미만일 때 지금 중과가 됩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5%인데요.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세율에다가 비사업용 토지라서 10% 중과되는데 그걸 10%더 올려서 20%까지 중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년 미만일 때는 현재 50%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지방세까지 하면 55% 되겠죠. 그게 70%로 오르니까 77%까지 사업용 토지일 때 부과가 되고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1년 미만일 때 50%에서 70%의 기본 10% 중과가 20%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80 몇 퍼센트 이상, 90% 가까운 것이 다 양도소득세로 나가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1년 미만 되는 토지를 매수했다가 매도하시게 되면 투자 수익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년 미만이라고 할 때도 지금 40%에서 60% 사업용 토지 이렇게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도 60%로 하면서 기본세율의 20%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뭐 거의 7, 80% 이상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많이 중과를 함으로써 토지를 그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겠다. 농취증도 심사를 강화해서 지금도 사실 농취증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강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농업 법인을 만드는데도 뭔가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토지로 투기하는 세력을 막아보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거 지금 땅 팔아서 그 자녀분 결혼시키는데 자금 쓰셔야 하는 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가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비타민 TV 요 주간 시세 동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